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다각형 그리기, 호 그리기, 타원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도면을 가져와서요. 같이 따라 하면서 한번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제 도형이 정다각형이 들어가는 도형인데, 정다각형 그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정다각형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뭐 볼트 같은 볼트의 머리 형상이라든가 뭐 아이들 장난감 블럭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정다각형이 의외로 많이 보인다는 거, 정육각형, 정오각형, 뭐 정십이각형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캐드로 그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보이는 도형을 따라 하시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축소를 좀 시켜놓고 봐야겠다.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패널 최소화하는 거 다 아실 거라 보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 강의는 차례대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앞서 배웠던 기능들을 다 습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선 가로 100, 세로 100짜리 네모를 그리겠습니다. REC 엔터, 한 점 클릭, 골뱅이 100, 콤마 100 엔터. 자, 그리고 이제 모서리에 4개의 오각형 2개하고 육각형 2개가 있습니다. 위에 오각형, 밑에는 이제 육각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위에 있는 오각형을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반지름 15라 나와 있기 때문에 15짜리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은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정다각형 그리기 명령어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폴리곤 단축키는 POL 엔터가 되겠고요. 몇 각형을 그릴 건지 알려주셔야 돼요. 육각형을 그릴 거면은 여기다 6 엔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심을 클릭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원에 접하는 정다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그 원의 중심에다가 클릭하면 되는 거죠. 원의 중심을 클릭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I 또는 C 엔터를 하라고 했는데 I 같은 경우는 원에 내접할 경우, C는 외접할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지름 입력하고 엔터하면 되겠다. 자, 내접과 외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안쪽에 다각형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접이죠. 그렇죠?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이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원은요. 가운데 있는 원, 40짜리 원이 있는데 이 40짜리 원을 기준으로 다각형, 팔각형이죠. 팔각형이 바깥쪽에 이렇게 접하게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이런 경우는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 I냐 C냐 이거 조건은 뭐냐?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때는 I가 되겠고요.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때는 C가 되겠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오각형 위에 있는 두 개를 그리기 위해서 천천히 보시면 명령어 보시면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L 엔터. 오각형이기 때문에 숫자 5를 쓰고 엔터. 자, 그리고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죠. 중심 클릭. 자, 얘 같은 경우는 원의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I 엔터까지 해주시고 마지막에 반지름 15 엔터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 정다각형 폴리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REC처럼. 따라서 이제 옵셋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시에 들어오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거를 만약에 분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X 엔터로 물체 선택 엔터로 해서 분해를 해놓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 주의사항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육각형도 한번 그려보겠는데 역시 반지름 15짜리 하나 그려놓고요. 이 15짜리 원에 접하는 안쪽에 접하는 육각형이죠. 따라서 POL 엔터. 육각형이니까 6 엔터. 중심 클릭. 자, 역시 I 엔터가 되겠죠. 안쪽이니까 I 엔터. 자, 그럼 반지름 15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15 엔터.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쪽에 잘 접했긴 했지만 이제 육각형을 보니까 육각형이 좀 똑바로 세워져 있는데 이 도면에서는 이 모서리 꼭지점이 날카로운 꼭지점이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 거는 이제 빤빤한 선이 위를 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반지름 입력을 하면은요 어떤 정다각형이든 간에 이렇게 똑바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삼각형이든 뭐 육각형이든 이런 식으로 똑바로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오각형이든 이런 식으로 항상 하늘을 향하게 똑바로 세워진 형상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뾰족한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눕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90도로 눕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객체 회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RO 엔터,
그리고 육각형 선택하고 엔터, 고정점 가운데 클릭해서 90 엔터 해서 뭐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러져 있는 형상을 만들 수는 있어.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쓰러진 형상을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자,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은 반지름 입력 대신에 가로 해놓고 직접적으로 4분점을 클릭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거 지울게요. 딜리트를 지워놓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POL 엔터, 6 엔터, 중심 클릭, 그리고 I 엔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반지름 입력 대신에 직접 4분점을 클릭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북쪽, 서쪽, 남쪽, 동쪽. 그러면 꼭지 좀 이렇게 따라옵니다. 마우스 포인트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지금 같은 형상은 이제 뾰족한 게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마우스를 북쪽 또는 남쪽에다가, 그렇죠? 북쪽 또는 남쪽에 직접적으로 가서 클릭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쓰러진 형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거 몰라도 우리한테는 로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트로 회전해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밑에 있는 육각형 같은 경우는 반지름 입력 대신에 직접적으로 원을 클릭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L 엔터로요. 여기 꼭지점 클릭, 반대편 꼭지점 클릭, 종료. 다시 한번 L 엔터, 꼭지점 클릭, 꼭지점 클릭, 종료. 자, 가운데 원은 20짜리입니다. C 엔터, 중심 클릭, 20 엔터.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팔각형이에요, 얘는요. 요거 팔각형입니다. 팔각형. 개수 세보면 팔각형입니다. 육각형 아니에요. 자, 근데 왜 접하는 거니까 가보겠습니다. POL 엔터, 8 엔터, 중심 클릭. 자, 그리고 나서 I가 아니라 C 엔터 해야 된다. 왜 접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C 엔터를 했으면은 반지름 20 엔터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의 바깥쪽에 접하는 팔각형이 나온다. 비교적 간단한, 그렇죠? 약간 반복은 해야겠죠. 처음이라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 서너 번 정도 반복하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폴리곤인데요. 폴리곤의 두 번째 방법은 원에 접하는 게 아니라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 자, 얘처럼 몇 자리 원에 접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원 자체도 안 주어졌죠. 지금 보면 원도 안 주어졌고 단지 주어지는 거라고는 한 변의 길이가 34다. 그렇죠? 이 한 변의 길이가 34면 모든 변의 길이가 34로 동일하겠죠. 정다각형이니까.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짜리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밑에다 그릴게요. POL 엔터. 육각형인가요, 이거? 육각형이죠. POL 엔터 했으면 6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 들어가냐면 중심 클릭 대신에 모서리를 지정하겠다는 뜻으로서 E, 알파벳 E, 엣지에 E 엔터를 합니다. E 엔터. 자, 알파벳 E 엔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점을 클릭하고 방향을 맞추는데 F8을 켜 놓으셔야겠죠. 똑바로 가기 위해서. 똑바로 가기 위해서 F8 켜 놓으시고요. 이렇게 방향을 맞췄으면은 숫자를 쓰세요. 34 엔터. 자, 즉 내가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34를 그렸지만 이게 34가 되게 그렸지만 애가 34라는 거는 얘도 34, 얘도 34, 얘도 34 이런 식으로 똑같게 된다는 거. 자, 측정을 해보면은 정렬 치수죠. D, A, L 엔터 하시고 여기 끝과 여기 끝을 클릭한 다음에 적당한 지점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확히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한 번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POL 엔터, 6 엔터, 알파벳 E 엔터 하시고 한 점 클릭, 방향 맞추고 34 엔터. 이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명령어 위주로 배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 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거꾸로 말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형상을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이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를 주거나 아니면은 접하는 원을 그려서 그 원의 반지름을 주거나 해야지만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맞잖아. 내가 뭐 12각형을 그렸는데 이걸 상대방한테 이제 이해를 시켜야 돼. 이 도면으로서. 그렇다면은 12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주시거나 또는 그 12각형에 접하는 원을 그려서 원의 반지름을 주시거나 그래야만 상대방이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또 거꾸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다각형 그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지우겠고요.
요거 이제 나머지는 뭐 복사해도 되고 아니면 한 번씩 더 그려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다 완성을 안 하는 이유는 요 참고로 요거는 라인 엔터로 여기 삼각형 클릭, 여기 삼각형 클릭해서 move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요 선의 중간점 세모 있죠? 클릭을 해서 이렇게 중심에 클릭하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 그냥 이 선 안 그려도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하고 바로 가면 바로 중심이 뜨는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했다는 자체는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야. 앞에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버전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버전이나 이제 얼마 안 된 버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각형 같은 경우 그 렉탱글도 마찬가지잖아요. REC도 이게 중심이 떠요 자동으로. 다각형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그 예전 버전이신 분들은 안 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버전에서 이제 응용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안 뜨니까 라인을 하나 그려서 이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니까, 그렇죠? 다음으로 호 그리기 좀 가볼게요. 자, 앞에 보이는 도형의 호 그리기 연습 도면인데, 호 그리기도 일단 호 그리기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하면은 사실 나머지 방법은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뭐 한 7, 8가지가 있는데 그 7, 8가지 굳이 다 알 필요가 없이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나머지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거 두 개, 가장 많이 쓰는 거 두 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은 저희가 항상 이제 서클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렇죠? 서클을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선을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 그럼 이게 호예요. 호란 원입니다. 원. 호는 원이야. 근데 단지 원의 일부. 그렇죠? 예. 반지름 값이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반지름 값도 존재하긴 하겠죠.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원입니다. 호는 단지 원의 일부라는 거. 그거 명확한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서클을 그린 다음에 라인을 그리고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서 완성할 거냐 이거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리는 방법, 이렇게 바로바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네. 이렇게 호를 바로바로 원의 일부를 조금 더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로 200에 세로 150짜리 네모 그리겠습니다. REC 엔터 한 점 클릭 골뱅이 200, 150 엔터에서 이렇게 200에 150짜리 그렸고요. 먼저 위에랑 아래는요, 반지름 값이 있습니다. 200 밑에도 똑같은 대칭 형상입니다. 자, 반지름 값이 있고 위아래는.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 좀 약간 작은 호는요, 반지름 값이 없어요. 대신에 이게 호의 높이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15mm라고 호의 높이. 호의 높이라고 하는 건 이 높이 되겠죠. 이 높이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양 끝점과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 지금 얘 같은 경우죠. 얘랑 얘 밑에 거. 그죠? 둘 다 200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양 끝점이라고 하면은 여기랑 여기가 양 끝점이 되겠고, 반지름이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죠, 지금. 그쵸? 자, 주의점은요, F12는 꺼놓고 작업해야 돼요. F12가 뭐예요, 여러분? F12면은 우리가 항상 내가 강의 처음에 이거 마우스 옆에 따라다니는 이런 창 별로 필요 없으니까 F12 눌러서 끄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싫어. 계속 키고 할 거야. 라고 고집을 좀 피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서 보세요. 얼마나 필요 있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22강까지 진행되면서 필요했던 게 있었나요? 이게? 없잖아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오히려 그게 켜져 있으면 느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거 동적 입력이라고 했고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이에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호 그리기는 특히나 안 돼요, 잘. 이 자동으로 추적하는 것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따라서 F12는 항상 꺼져 있어야 돼. 제 강의를 열심히 차례대로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왜 신경 안 써도 돼? 꺼져 있을 거니까 이미 꺼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우스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여 보면 알 거야. 마우스 옆에 창이 안 따라다니는 거를. 그렇죠? 근데 꼭 이거를 모르겠어.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좋은 게 있나? 그래서 뭐 켜놓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간혹 저는 끄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거 할 때는 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돼요, 켜져 있으면은. 자, 갑니다. 자, 시작점. 주의할 점이 또 시작을 기준으로 반식이다. 이거. 이게 또 중요해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식이다. 반식의 방향으로 생성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호가 이 위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호가 이렇게 위로 200자로 생성돼야 되는데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가 시작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맞춰보세요. 반식이라 그랬어요. 시작을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를 시작으로 찍게 되면 반시계면 요렇게 반시계니까 아래로 생겨버리고 2번 여기를 시작으로 찍게 되면 반시계니까 이렇게 위로 생기겠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2번 여기가 시작점이 돼야 된다. 네,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두 번 그려보세요. 갑니다. A 엔터 시작점 클릭. 예, 아크입니다. 아크. 호그리기는 아크라고 해갖고 단축키가 A예요. A. 자, A 엔터 하시고요. 시작점 클릭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점을 찍기 위해서는 end를 뜻하는 E, 알파벳 E 엔터를 하고, 그 다음에 끝점을 찍으세요. 반대편. 클릭.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반지름을 입력하기 위해서 reduce의 R. R 엔터 했습니까? R 엔터 했으면 이제 200을 쓰세요. 엔터.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예, 컨트롤 Z로 돌려놓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A 엔터 시작점 클릭. 알파벳 E 엔터 끝점 클릭. R 엔터 200 엔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컨트롤 Z. A 엔터 이번엔 시작점을 반대로 여기 클릭. 자, 그리고 E 엔터 오른쪽 끝점 클릭. R 엔터 200 엔터 반대로 생성된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죠? 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합니다. A 엔터 시작점 클릭. E 엔터 끝점 클릭. R 엔터 200 엔터 하면은 마무리가 된다. 자, 밑에도 해볼까요? A 엔터 시작점 반대가 됩니다. 이거는 클릭. E 엔터 끝점 클릭. R 엔터 200 엔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요거랑 요거는 반대가 돼야 되니까 예. 시작점이 여기 이쪽이 시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과 끝과 그리고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는 요렇게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 그렇죠? 가볍게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양 끝과 높이가 주어진 경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 양쪽에 있는 이 호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반지름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첫 번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마지막에 반지름을 써야 되는데 반지름을 몰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높이가 주어진 경우에는 우선 X 엔터 네모를 선택하고 엔터해서 분해를 일단 해놓으시고 옵셋으로 15mm를 양쪽으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렇게 자, 높이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옵셋으로 15mm를 띄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되게 쉬워요. 두 번째 호는 그냥 직접적으로 클릭하면 되는 거야. A 엔터 시작점 클릭 중간은 여기에 세모가 되겠죠. 클릭 끝점은 저기 아래 끝점 이렇게 클릭. 네, 즉 시작 중간 끝을 직접적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얘는 방향이 상관이 없어요. A 엔터 한 다음에 위에서 먼저 찍고 중간 찍고 아래를 찍고 상관없고 다시 한번 A 엔터 시작점 밑에를 먼저 찍고 중간을 찍고 위에를 찍어도 상관없다는 거. 예, 직접적으로 클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위에서 먼저 시작하든 아래에서 먼저 시작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 예, 따라서 오히려 반지름이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높이가 주어진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자, 이제 필요 없는 선은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면 되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호그리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게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입니다. 저 나중에 저희 이제 연습 문제 풀이 영상이 있어요. 연습 문제 풀이 영상 같은 거 보거나 또는 TV 영상이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런 영상들 보시면은 이런 호그리기라든가 호그리기의 기타 기능들이 좀 몇 가지가 더 있는 거를 추가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연습 문제 풀이 영상하고 TV 영상은 2014 버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저는요. 왜냐면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2023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정리를 좀 하면서. 예. 근데 이제 팁 영상이나 연습 문제 풀이 영상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영상을 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추가될 게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23 버전으로도 계속 해드리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타원 그리기를 두 가지를 또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원 그리기. 타원은 이제 이런 거죠. 예, 한번 직접 그냥 같이 실습을 할게요. 얘는요. L 엔터 한번 해볼까요? 자, L 엔터 하고 나서 양 끝을 100짜리 하나 만들까? 예. 자, L 엔터 한 다음에 시작점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100 엔터. 종료. 다시 한번 L 엔터 여기 중간 세모를 찍고 위로 10 엔터 할까요? 예, 10 엔터.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밑으로도 10mm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이 선을 클릭해 보세요. 그 밑에 파란색 점을, 요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 점을 클릭하고 아래로, 빨갛게 됐죠 지금? 예, 아래로 맞춰놓고 10 엔터 하면은 10mm만큼 아래쪽으로 길어지겠죠? 예, ESC 종료.
자,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이게 뼈대라고 볼게요. 뼈대. 타원이 지나가는 뼈대. 이렇게 이 점들을 지나가는 타원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지나가는 타원.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은 아닙니다. 원은 반지름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타원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레디우스들의 조합이죠. 곡선의 조합이죠. 타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반지름 반경값이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하다 보니까 하나의 반지름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곡선이죠, 곡선. 다양한 반지름의 조합체, 그렇죠? 엄청 많죠, 반지름들이. 조금씩 계속 변하는 거죠. 원하고는 차이가 있죠. 어쨌거나 여기 요 십자 요 틀에 맞는 타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어렵진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은. 자, 갑니다. 자, 엘립스, 엘립스라고 부르고요. 단축키는 EL입니다. 엘립스. 자, EL 엔터 했으면은 양 끝점을 먼저 클릭합니다. 양 끝점이 여기랑 저기 끝에 이렇게 클릭했어. 그 다음에 이제 폭은 양 끝점을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클릭했잖아요. 그 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방향이 폭이 되는 거야. 이 방향이. 근데 이 방향의 폭이 지금 몇이었어요, 여러분? 20이었죠, 20. 그러니까 여기가 10이었고 여기까지 또 10이니까 합이 20이잖아. 근데 절반의 폭은 10mm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원의 반지름 입력하듯이 절반의 폭을 입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 엔터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양 끝점을 클릭하고 절반의 폭을 입력해라. 이렇게 10mm면 10 엔터 해라. 이 얘기죠.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EL 엔터. 양 끝점을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랑 여기를 양 끝점을 클릭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게 양 끝점이 됐으니까 절반의 폭은 이게 절반의 폭이잖아요. 이거 몇이야? 50이죠, 50. 왜? 아까 처음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100짜리 그려놓은 상태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짜리를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의 폭은 50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 50 엔터 하면 되는 거, 이렇게. 그쵸? 자, 컨트롤 Z 다시 해볼게요. EL 엔터, 요 위에 클릭, 요 아래 클릭을 양 끝으로 잡고 절반의 폭 50 엔터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괜찮죠. 그쵸? 또는 EL 엔터, 양 끝점을 이렇게 클릭했는데 그 절반의 폭을 계산하기 좀 힘들면 그냥 직접적으로 마우스를 그냥 그 지점에 가세요. 이미 그려놨잖아, 우리가. 이 점 또는 이 점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지점에 직접적으로 마우스를 가서 그냥 직접적으로 클릭을 해도 돼요. 지금이야 뭐 저희가 이게 100짜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뭐 50이다라는 걸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만 좀 치수가 좀 계산하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 막 117.91 막 이렇게 약간 그 나누기 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계산할 바에는 차라리 이 끝점에 가서 직접적으로 클릭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 빠르죠. 자, 이거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합니다. EL 엔터. 양 끝점을 여기랑 여기로 잡고 절반의 폭 입력하는 것 대신에 직접적으로 그 지점에 가서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자, 대감기 하고 일시정지 하에 가면서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TR 엔터 두 번으로 이렇게 잘라볼게요. 여기랑 여기를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중심을 기점으로 한쪽 끝과 한쪽 끝만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한쪽 끝과 한쪽 끝을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총 3점을 알고 있는 거죠. 3점. 중심을 기점으로 가로의 끝, 세로의 끝.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타원을 지울게요. 타원 지우고 이렇게 뼈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엘립스의 방법입니다. EL 엔터. 그리고 중심을 먼저 찍겠다는 신호로서 C 엔터를 해주셔야 돼요. EL 엔터 다음에 C 엔터. 그러면 중심을 먼저 찍어주세요. 자, 중심을 찍게 되면 점이 몇 개 남아? 요 점이나 요 점이 남는 거죠? 순서는 L을 먼저 클릭해도 되고 L을 먼저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반드시 중심을 먼저 찍는 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데 나머지 두 점 중에 하나는 어떤 걸 먼저 찍어도 상관이 없다. 제가 써놓기는 여기에 가로의 한쪽 끝을 먼저 쓰고 세로의 한쪽 끝을 나중에 썼잖아요. 반대로 세로의 한쪽 끝을 먼저 찍고 가로의 한쪽 끝을 나중에 찍어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니까 순서는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반드시 첫 번째 점은 돼야 돼. 하지만 나머지는 얘네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순서가.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딱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EL 엔터, C 엔터, 중심 클릭, 중심에서 가로 끝 클릭, 중심에서 세로의 끝 여기 클릭, 이런 식으로. 이 방법이 나중에 여러분 CAT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쓰는 명령어가 될 거예요. 그때 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정다각형 그리기, 호 그리기, 그리고 타원 그리기의 대표적인 명령어들, 자주 쓰는 명령어들 위주로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요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배운 거를 좀 복습할 수 있게 도면을 또 갖고 와서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